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국제분쟁지역 김영미 전문 PD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중동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중동전쟁이 4차까지 이어진 정말 길고도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전쟁인데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 상황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끝났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도 시작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깝깝했죠.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한 시간이 가버렸으니 한 타임이 가버렸으니까요. 네, 지난주에도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중동 전쟁이 시작되기 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중동 전쟁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안 됐으면 생기지 않았을 전쟁이다. 네. 근데 이스라엘이 아랍인의 땅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는 바람에 아랍인들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이걸 영국에 요청을 했는데 영국이 두 손을 들고 유엔에 넘겼는데 유엔이 너네들이 반반 분할해서 가져가라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에 로비를 해서 미국 쪽에 힘을 얻어서 그쪽에 건국을 해버렸다. 그래서 네. 아랍이 반발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네. 게 이제 요지이긴 한데 사실 복잡하기는 해요. 네.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생긴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너희 둘이 나눠서 분할을 해라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지만 아랍인들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분할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공화국이 결국 건설이 되는 거고 그럼 아랍인들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반발을 했나요? 전쟁이죠. 그게 바로 전쟁의 시작인 그렇죠. 거죠? 예. 네. 아랍인들은 당시에 말로 이렇게 할 줄 말로 협상으로 이런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총이 나왔던 거고 전투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사실 제일 헷갈리는 게 유태인과 아랍인 네. 이게 나라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이해를 헷갈릴 수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아랍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인 네. 이게 종족이죠. 아랍인이라는 건 나라 이름이 아니라 종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랍인, 이집트인도 아랍인, 요르단 사람도 아랍인, 아랍 종족인 사람들인 거고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이죠. 그래서 유태인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그래서 딴 데 헷갈릴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유태인 대 아랍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랍인 국가는 여러 국가가 있지만 유태인 국가는 이스라엘 국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랍인들이 종족으로 있는 나라들이 보통 어떤 나라들인 거죠? 이집트, 예멘, 요르단, 시리아 다 아랍어 쓰는 나라들 아랍 종족이에요. 그 나라들이 다 그때 1차 중동전쟁에 우리도 그럼 힘을 보탤게 하고 참여를 한 거네요. 우리가 남이야라는 그렇죠. 심정으로 같이 참여를 했죠. 더군다나 네. 그때는 왕족인 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가 당시에는 왕족인데 네. 다들 형제들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아랍 국가는 다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슬림 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집트도 당시는 왕국이었어요. 네. 그리고 시리아도 왕국이었고 예멘도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결혼도 이렇게 맛 교환해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러던 나라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유태인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명분은 정말 거대한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느낌이었고 그 전쟁에 진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왠지 좀 절대적으로 힘에서 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아랍 종족 중에는 참여한 나라들도 많고 말씀해 주신 대로 왕국도 있었으니까 군사력도 크지 않았을까요? 전투기 있죠. 우리나라 당시에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전투기 없었어요. 근데 뭐 이집트도 전투기 있고 요르단, 시리아, 뭐 예멘까지 네. 지금은 뭐 예멘도 뭐 내전 나고 뭐 형편 없어졌지만 당시에 예멘은 굉장한 큰 국방력을 센 국방력을 자랑하던 국가였고 네.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생긴 지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요. 며칠 안 되고 이제 어디 잘 데 없어갖고 천막 치고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좀 전세적으로는 뒤로 밀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났을까 싶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러다가 아랍 진영 내에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전쟁에서 약간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 왕조 국가의 이제 말하자면 왕실 군인들이잖아요. 네. 당시에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에 이제 왕실에 잘 보여야지만 왕실 근위대도 하고 또 진급도 빠르고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쟁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왕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대충 싸우기도 하고 또 이게 연합군의 단점이 뭐냐면 각 나라의 군대의 장군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역할 분담이 잘 돼야지 되는 거예요. 한 그렇죠. 작전을 취할 때. 네. 근데 요르단의 장군과 이집트의 장군이 모였어요. 뭐 예멘의 장군도 모이고 나중에 이제 시리아 장군도 모이고 여러 나라 장군들이 모였는데 누구는 앞에 나가서 멋있는 역할을 해주고 누구는 뒤에서 보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나죠. 그렇죠. 안 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처음에는 이집트와 시리아와 요르단이 참석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수단도 참석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참석을 하고 이제 수단 같은 나라는 저 아프리카의 저 남쪽이잖아요. 이집트 네. 남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얼굴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아프리카인 거예요. 근데 나를 지휘하려고 그래요. 그럼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요르단은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이제 요단강 건넌다는 거를 이제 성경 구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서안 지구가 있습니다. 그 요르단과 그 지금의 이스라엘 국경 쪽에 가면은 그쪽 땅을 또 야금야금 또 차지했어요. 그 사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누구는 전투하려고 막 전사자도 났을 거잖아요. 근데 아니 누구는 땅을 옆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작전이 잘 이행되지 못하면서 한판이 이제 이스라엘에 지게 된 거죠. 반면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지면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한다라는 절실한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이스라엘 국경일이 5월 14일이에요. 그리고 5월 14일 그 국경일이 이제 건국을 하자마자 이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뭐 건국의 기쁨이라는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전쟁이 막 벌어진 상황에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건국하자마자 전쟁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 네. 그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자기네 부모 형제들 그리고 2차 대전을 겪었던 그 전쟁으로 단련된 네. 그 자신들의 그 과거들 그런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전쟁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는 가스실이구나.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 겪었던 유태인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당시에 전투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너무 겁이 났대요. 왜냐하면 저 전투기에 우리가 분명히 나라를 다시 빼앗긴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우리의 무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절실함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보다 전투기보다 그게 더 센 무기였기 때문에 1차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래서 1차 중동 전쟁 어이없게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기다 심지어 또 미국하고 소련이 또 이스라엘을 지원해 줬다면서요? 이게 또 로비의 힘입니다. 여기서 또 로비력이 나오는군요. 이 무기라는 거는 우리 이제 인류가 무기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는 무기를 함부로 사고 파는 거를 이제 서로 조약을 맺어가면서 규제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거는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지만 무기만큼은 자유롭게 팔고 사고 하지 않도록 국제 규약을 많이 만들어놔요. 안 그러면 저 세상이 온통 전쟁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팔지 누구에게 살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신중하게 이스라엘에게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그때 금반지 은반지도 다 팔았대요. 그렇게 해서 무기 사는데 집중을 해서 이 전쟁에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힘이 점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 가는 거예요. 네. 저쪽은 사공이 배가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고 이쪽은 신무기를 얻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게 이 전투력, 조직력, 그다음에 이 무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는 솔직히 당시 전 세계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강대국 한두 나라가 붙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연합군 쪽이. 네. 근데 정말 생긴 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신생국이어가지고 나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유태인 나라가 이겼대. 라는 뉴스가 전 세계 라디오를 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놀란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랍국이 이제 그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모여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리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정신력에다가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면서 그 나라들이 주는 신무기까지 더해져가지고 결국은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간 건데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뭐 유엔이 관여를 해서 전쟁이 결국 그러면 끝나게 되는 건가요? 유엔에 관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리코라고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고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회담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치면은 원래 유엔이 니네 이렇게 가져라라고 하는 땅보다 유태인들이 더 많이 갖게 돼요. 결국.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잃게 되면서 최초로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게 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중동 1차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무 어이없어진 거죠. 아니 이렇게 많은 형제 국가들이 붙었는데 왜 우리는 땅을 잃고 이제 떠돌아야 되는 난민의 신세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르단은 형제 국가라면서 자기네 땅을 오히려 또 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무도 못 믿게 된 거고 그리고 잠깐 떠들면 될 줄 알았던 게 지금까지 70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게 된 팔레스타인 문제에 시작점이 된 곳이 바로 중동 1차 전쟁입니다. 이 난민 문제까지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이 1차 중동 전쟁인데 1차 중동 전쟁을 아랍국하고 이스라엘이 또 부르는 표현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아랍 국가에서는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불러요.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자신들이 뛰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독립 전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초로 건국을 했으니까 건국을 한 뒤니까 독립전쟁이란 말이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당시 이제 벤 구리온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들어가는 공항 이름이 벤 구리온 공항입니다. 그래서 그 벤 구리온이라는 그 걸쭉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건국을 하게 되고 또
그 건국을 했기 때문에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동 그 1차 전쟁, 그 독립전쟁을 말하면서 되게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학교에서도 독립전쟁을 역사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본인들이 아무리 신무기,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다가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긴 정말 큰 무기는 정신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다시는 가스실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신력이다라고 유태인 아이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피해자가 더 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 때로는. 그러게요. 그래서 2차 대전의 피해자였던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드는 가해자가 되었구나라는 슬픈 역사의 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1차 중동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차 중동전쟁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PD였습니다.